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아츠입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제가 유학 중이어가지고 컨텐츠를 못 만들 것 같았는데 Q&A 느낌으로 뭐 방글라데시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방글라데시에 파견을 오시거나 여행을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컨텐츠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려주신 질문은 방글라데시의 공교육, 학교 과정과 국제학교의 과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물론 국제학교는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국제학교를 다녔던 방글라데시 친구들 중에는 벵골을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자, 이 부분 제가 진짜 잘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글라데시에 파견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자녀분들 학교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되지 이런 정보가 많이 없을 테니까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 탑5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학교만의 특징들을 설명해서 여러분들께 좀 마지막에 정보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별로 해서 납두는 거 할 테니까 이 질문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점프해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글라데시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거의 벵골어로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려 해도 잘 안 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방글라데시 언어보다 영어가 더 편하대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방글라데시 국제학교는 무엇인가, 이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방글라데시엔 4가지 학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학교가 2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방글라 미디엄이 있고요. 그리고 잉글리시 버전 해서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잉글리시 버전은 이제 방글라 버전의 잉글리시, 영어로 번역된 본이에요. 그래서 수업은 방글라로 하고 이제 교과서는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죠.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아무튼 버전들이 다르다. 그래서 잉글리시 버전 학교가 살짝 더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러고 또 마드라사라고 이제 이슬람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조금 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학교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 미디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국제학교인데요. 네, 잉글리시 미디엄 학교는요, 방글라데시 교과서를 따라가지 않고 뭐 영국의 교과서를 따라간다던가 아니면 뭐 미국의 교과서를 따라간다던가 해서 커리큘럼들을 다른 나라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수업도 전부 영어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낸 아이들은 아무래도 영어를 더 편해하게 되겠죠. 방글라데시 공교육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방글라데시랑 한국이랑은 좀 다른 게, 한국처럼 뭐 어디 지역에 학교 2-3개, 뭐 동에 2-3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막 1000개 막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장 없는 학교도 엄청 많고 그냥 빌딩 하나 세워놓고 학교라고 하는 데도 많고요. 근데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방글라데시가 이제 Mother's Language Day, 모국어의 날도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나라에 엄청나게 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도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잉글리시 미디엄 스쿨을 보내고 거기서 자기네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더 편하게 하는데도 보낸다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성공의 척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돈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으로 자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으로 바로 보내기 전에 외국어를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놓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커리큘럼을 밟았을 때 외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글라데시 친구들 중에 국제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영어를 더 편해하는 것은 방글라 수업을 국제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기 때문에 가정교육 외에는 진짜 방글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오래 사신 한국 분들도 그리고 한국 친구들도 벵고로를 잘 못해요. 왜냐면 방글라데시에 살긴 했지만 학교 가면 친구들이 외국인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방글라데시 아이들이지만 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을 하고 영어로 배우고, 그리고 벵고로 수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벵고로를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일상 회화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글라데시어를 일상 회화 수준 정도까지밖에 못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는 이제 저 말고 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었으니까, 물론 저랑 얘기할 때는 애들이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영어를 쓰긴 했는데, 무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다 같이 영어를 쓰진 않으니까 그때 좀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 가면은 1년, 2년이면은 영어 떼고 온다 이러는데, 방글라데시에 너네 막 9년, 12년 산 친구들도 벵고로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게 이제 쓸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방글라데시에 제가 학교 운영하면서 벵고로 선생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어 선생님이죠. 국어 선생님, 벵고로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벵고로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한 중학교, 고등학교 레벨까지 가면은 벵고로가 엄청 어렵대요. 그래서 영어가 비교적 쉬워가지고 이게 깊은 레벨까지 가면은 어려운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어려운 방글라를 구사하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잉글리시 버전 스쿨을 운영할 때도 우리는 벵고로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대신에 영어 교과서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이들이 이제 벵고로보다 영어를 좀 더 쉬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어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뭐 쓰고 문법 이런 것들이 훨씬 쉽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어 자체가 좀 어려운 것도 있다. 네, 잘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한인분들이 자녀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탑5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 현지인 학교는 보통 한국분들이 안 보냅니다. 제가 16년 살면서 현지인 학교에 보내는 한국분을 딱 한 분 봤어요. 근데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셨고 진짜 현지인처럼 사셨어요. 딸 아이가 셋이 있는데 진짜 그 작은 CNG 타고 막 1시간, 2시간 먼지 맞으면서 교회 오시고 진짜 현지인처럼 살려고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자기 아이들도 현지 학교를 보내셨었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웬만한 분들은 현지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5가지 학교는 전부 잉글리시 미디엄, 국제 학교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나온 학교인데요. 에베네셀이라는 학교입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선교사분들이 많이 방글라데시에 왔는데 마땅히 갈 만한 학교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학비가 비싼 데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한 분 한 분씩 자기 특기인 과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커져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학교가 됐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사이즈가 좀 커졌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인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많아서 한국인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미국 교과서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이제 캠브리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레벨이나 O레벨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방글라데시의 대부분의 국제 학교가 이제 영국 커리큘럼을 따라가거든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미국 비자보다 영국 비자 받는 게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식민 지배를 받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베네핏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때 필요한 어떤 성적표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성적, 내신 성적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영국 버전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자녀들이 유학을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방글라데시 와서 학교를 보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보신도라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국제학교 중에서 가장 저렴한 학교이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혹은 가정 형편이 막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에벤에셀로 많이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Grace International School이라고요. 여기는 조금 더 서양식의 교육이 많이 들어간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벤에셀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만든 건데, 그레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은 조금 더 한국 색채가 강하고요. 교육 색깔이. 그리고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서양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거의 다 원어민을 채용하시기 때문에 영어도 굉장히 잘 배우더라고요. 이제 뭐 체육이나 이런 거를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뭐 승부욕 이런 것보다는 좀 막 배려하고, 그래서 제가 본 대부분의 그레이스 학교 나온 친구들은 좀 순둥순둥하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이제 오버럴한 느낌은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좀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면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벤에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레이스로도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는 굴샨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방글라데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시니어 빌딩하고 뭐 주니어 빌딩이 아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잘 보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비싼데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가냐? 뭐 주재원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돈 많은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갑니다. 대부분 뭐 주재원분들은 자녀들의 어떤 교육비 같은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좋은 곳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여기 아메리칸 스쿨입니다. 여기는 바리다라라는 곳에 있고요. 바리다라를 한국으로 표현하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인데 그곳 안에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일단. 네. 그리고 여기는 아메리칸 스쿨이기 때문에 미국 커리큘럼을 사용하겠죠. 제가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데 아메리칸 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도 있는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혹은 뭐 주재원의 아들 아니면 진짜 사업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나름 방글라데시 안에서 좋은 인맥을 구축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번외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친구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 온 친구들한테 아버지가 사장님이었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선물로 들렸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바리다라 위치해 있고요. 가장 비싸지만 그만큼 돈값을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막 과제 같은 거를 내주는데 그런 과제 같은 것도 거의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할 만한 그런 것들, 뭐 리서치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뭐 길게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하는 것들을 실제로 시키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학교들보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축구, 농구 뭐 이런 거를 막 해외에 가서 뭐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시합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축구,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안 좋아해도 가면은 그런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학교도 뭐 운동장이 있고 하긴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데가 이제 아메리칸 스쿨이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쿨 비싸지만 만약에 학비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아메리칸 스쿨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캐나디언 스쿨인데요. 여기는 제가 진짜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한인분들이 많이 안 보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캐나디언 스쿨이 있고요. 굴샨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정보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한국 사람을 많이 보내지 않는 곳이다. 그 말은 즉슨 뭐다? 한국에서 막 나이가 뭐 고등학교 1, 2학년 이 정도 돼서 다시 방글라데시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언어를 학습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한국 친구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는 이 캐나디안 스쿨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넣었고요. 이 5개의 학교에 없어도 인터내셔널 스쿨이면 저는 사실 다시 돌아가면은 저를 그런 위치에 놓을 것 같아요.
언어 향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봤을 때 좀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더 많았었거든요. 방글라데시 친구보다. 제 반에 8명이었는데 7명이 한국인이고 1명이 방글라데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퇴학당해가지고 그냥 한국인끼리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제 영어를 이렇게 습득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지금 에베네셀은 저 때보다 훨씬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배우기 수월하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이 많으면 또 한국 애들끼리 막 어울리고 싶고 그러면 또 한국어 쓰게 되고 막 이러면서 영어를 배우는 게 조금 느려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메리칸 스쿨 얘기했지만 여기 다니는 아이들은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편해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친구들이 벵골어를 못하고 영어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게 이 친구들도 이제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어를 쓸 게 딱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계속 영어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가 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한국인이 많이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 아들, 딸내미를 보내고 싶다. 좀 멘탈이 강하다. 이러면 뭐 캐나디안 스쿨 추천합니다. 캐나디안 스쿨은 굴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은 호주 학교입니다. 호주 학교는 이제 보신도라 뒤에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딘쇼피트라고 300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쭉 가다 보면 크게 캠퍼스가 하나 있어요. 방글라데시 웬만한 대학교만한 캠퍼스인데 사립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만한 캠퍼스인데 거기에 이제 호주 학교가 있습니다. 호주 학교의 특징은 제가 호주 학교를 다니는 친구를 과외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확실히 아이들한테 프레셔를 좀 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에베네셀이나 뭐 한국식 교육이나 혹은 뭐 아메리칸 스쿨이나 이런 곳은 조금 이제 교육적으로 좀 푸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호주 학교는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들을 배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학부모님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친구가 너무 막 이렇게 푸시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였는데 호주 학교를 가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만약에 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호주 학교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국보다는 무조건 다 널널하다는 거, 시간도 많고 여유롭고 이렇게 5가지 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어떤 학교보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국제학교를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도 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외국인과 얘기해보고 다른 문화 같은 것들을 서로 알아가 볼 수 있으면서 또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방글라데시에 만약에 파견 발령이 나가지고 와 진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방글라데시 가면 이 영상 보고 그래도 우리 자식들 좋은 데에서 교육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제일 선호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된대요. 코이카나 코트라 이런 것도.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살아보면 이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 이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다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거기에서 막 진짜 제일 비싼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평범한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보낸다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완전 최상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올 때 아이들 학업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저의 진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를 아마 오래 사신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보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여기에 학비 이런 거를 안 적은 이유는 매년 학비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영상은 계속 남을 텐데 학비가 계속 바뀌는데 이거 보고 학교에 등록하러 갔는데 학비가 달라졌거나 이러면은 좀 제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학비 같은 거는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전체적인 학교의 분위기는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베네셀에 나왔고요. 에베네셀 너무 애증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의 모교입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방글라데시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진짜 방글라데시에서도 다카 대학교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에벤에셀 좋은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처럼 그냥 편안하게 댓글에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답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계속 안부를 전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